자, 아유,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우리 시주석, 시다고 지금 뭐, 네. 간단히 뭐 실각하네, 뭐 쿠데타가 일어나네. 근데 제가 아는 공산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쿠데타가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고요. 없죠. 네, 있을 수가 예, 없습니다. 있을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제가 아는 공산당의 시스템에서 군부가 세력을 가지기는 힘든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관리가.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이게 권력 이상설, 위기설 그러다가 실각설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군, 우리가 보통 당, 정, 군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예. 군은 항상 당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당의 군대이기 네. 때문에 당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를 다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뭐 많은 이런 그 관찰자들이 장요시아가 실권을 잡았다 그러는데 무슨 실권을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라는 체제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지금 움직이는 구조예요. 예.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당 총석이죠. 시진핑이죠? 시진핑이죠. 예. 이 사람은 이제 행정부 쪽에서 국가주석을 하고, 예.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하고, 예. 서열 3위는 전인대 산무위원장을 하고, 예. 뭐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핵심 인물들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정군 그런데 군대는 없어요. 군대는 왜 없냐? 당 총서기가 당연직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2인자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장요시아는 정치국원이죠. 예.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을 대체하고 실권을 잡고 막 흔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사실은 시진핑이 2015년 12월 30일에 국방개혁을 합니다. 되게 날짜가 12월 30일 날 조직 개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뭔가 사연이 네. 있구만요. 예. 7대 군구가 5대 전투구 체제로 교체가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개편을 하고 중앙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죠. 하면서 소위 자신들의 인맥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파벌이 있잖아요. 안에 계파가. 예, 예. 네, 중국 군대는 월남전을 겪은 79년에 월남과 전쟁을 하죠. 베트남 전쟁을 한 베트남 전쟁파가 있습니다. 월전방이라고 그래요. 월남전 전쟁방, 뭐 상해방 이런 무슨 것처럼. 빵 이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자 이름.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시진핑이 복건성에서 17년을 있었어요. 지방에서. 복건성이라는 데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데거든요. 예. 그럼 그 대만 해협을 관리하는 군.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30일 전략적으로. 집단군이라고 예, 예. 하는데 여기에 인물들을 자기가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월전방과 대만 해협방, 대해방 이렇게 둘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서 이제 소위 내부적인 투쟁이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시진핑 시자진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다 예. 시진핑의 군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진핑은 이 군부 조직을 관리를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이제 미아오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미아오화하고 장요시아, 미아오화는 해군 제독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시진핑의 아주 그 군부의 수족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월전방 계열은 사실은 장요시아하고 시진핑하고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아버지들끼리도 잘. 장여우샤가 나이가 좀 많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예. 형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고, 시진핑의 부친인 시종신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태자당으로 또 분류가 돼요, 이 사람들은. 고관 대작의 아들들. 둘이 마오쩌둥 군대에서 핵심 간부였죠. 그러니까 예. 다 이게 이제 섞여 있는데, 그런데 장요시아
계파들은 남아 있고 시진핑의 과더 가까운 계파들이 많이 숙청이 되다 보니까 장효시아가 군에서 뭔가 인사권이나 이런 걸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효시아를 지원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로 알려진 후진터 또는 그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원로 그룹이 민다. 장려오샤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고, 이게 사실은 그 반중 반체제, 그 중국 반체제 이 해외 언론에서 조금하게 보도가 되다가 파룬궁부터 네, 시작해서. 그게 에폭타임스라고 유명한 파룬궁 그게 있죠. 그러다가 이게 마이크 플린이라는 그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 소위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걸 받아서 며칠 못했어요. 며칠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쓰고 보니까 이거를 대만의 진보신문인 자유시보가 받아서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부쩍 실각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다 시진핑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정말 배신을 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배신한 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회주의 이 군대 시스템이라는 게 쉽지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만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과거보다는 약간 누수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회의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물어보죠. 중국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답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족이더라도 저쪽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있다 그러면 시진핑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장효시아도 다 같은 편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군부가 이렇게 좀 복잡하니 이 기회에 재정비하자. 둘이서 악수하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실각이 됐다면 해외 순방을 어떻게 하며, 물론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안 간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많지만 4월에 동남아시아 3국 순방했죠. 전승절도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순방했고, 7월 24일부터 그 EU하고 정상회담은 또 갑니다. 그다음에 루카셴코 왔을 때 또 접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럼 왜 계속 나올까? 이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억지로 막아갖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유독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제일 많이 보도한다면서요? 예,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고, 이게 무슨 이제 반중 혐중 정서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중국이 붕괴되거나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거나 이런 게 과연 한국한테 전술적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는 악몽에 가까운 시나리오일 거냐, 갑자기? 별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통제가 안 되죠. 네. 그 참고로 북한의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북한의 군대는 국가 군대가 아니고 조선노동당 군대입니다. 당해 군대. 조선노동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그 김정은의 군대거든요. 그럼 당중앙군사위원회 밑에 총참모부가 있습니다. 이게 야전군이에요. 야전군. 그 다음에 총정치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치군인입니다. 그럼 이 총참모부를 총정치국에 있는 지도위원들이
감시합니다. 군단장은 군단 정치원, 사단장은 사단 정치원, 어디까지? 소대 정치위원까지. 그래서 매일 일보를 씁니다. 강준영 소대장이 고개 2번 끄덕였는데 눈빛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씁니다. 정말로. 그리고 북한의 군대는 중대 이상의 병력은 현장 지휘관, 군단장도 이동권이 없어요.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달에 합참의장, 총참모장 리용호가 채용되는데 이유가 김정은 명령 없이 군대를 이동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쿠데타, 쿠자도 말을 못하는 게 공산당 군대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당중앙 군사위원회. 네네. 그다음에 이 야전군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겠죠. 그럼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게 총정치국이. 지금 이제 예전에는 총정치작전부라는 게 있었어요. 비슷한 그래서 행위군요.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사령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구 사령관이 있다, 군구 사령관이 있으면 이거를 당 총정치작전부에서 누굴 파견하냐면 정치위원을 파견을 해요. 감시하죠. 예, 그게 이제 당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누가 하냐 하면 기율검사위원회라는 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명칭에 나와 있네요. 네, 기율검사. 그러니까 당에는 당기 잡듯이 군에는 군기 잡는 데가 있어야 예. 되잖아요. 이 기율검사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율검사위원회에 포착이 되면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로 끝인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무슨 이제 당적이 박탈되고 뭐 보직이 해임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물샐 틈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똑같이 당해 군대고 이 당해 군대는 예전에는 게릴라였었어요. 아시다시피 홍군 이런 게릴라였잖아요. 그러다가 항일 전쟁 이런 거 하면서 당해 군대가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정규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사군, 팔로군 이런 그렇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당이 세운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군대여야 되는데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당이 먼저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1982년에 다른 나라에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군대가 공산당의 군대야. 당의 군대라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의 군대여야지. 그래서 1982년에 중국 공산당 12차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그래? 그럼 국가중앙군사위원회도 만들지 뭐.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완전히 같은 조직인데 이름만 두 개 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국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 당의 군대고 당의 실권자, 책임자인 총서기가 군의 통수권자가 돼야 되는 이 시스템,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군권은 짱요시아가 갖고, 뭐는 뭐가, 이거는 공산당 당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